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60대 홀로 아들 하나 키웠던 할머니입니다. 그런 말들 많이들 하시죠. 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결혼하고 나면 지 색시만 챙길 줄 알지 엄마는 뒷방 노인네 취급한다고. 저는 이런 말들을 주위에서 할 때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니 저 말을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제 배 아파나 제 속에서 나온 우리 칠푼이 같은 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남편은 아들이 중학생일 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남편 집안 자체가 부유한 편이었고 살아생전 살갑게 굴진 않았어도 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많은 것들을 아들과 제게 남겨주어 남편이 떠났어도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게 살았답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빈자리가 상처가 될 만도 할 터인데 구김살 없이 공부도 잘하는 아이로 잘 자라주었고 엄마인 제가 아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아들이 저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굴더군요. 물론 제 아버지를 닮아 무뚝뚝했지만 든든했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잘 성장을 해 좋은 기업에 취직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잡아가던 어느 날 현재 교제하는 여성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고 제게 인사를 시키겠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은 이번에 소개시켜주는 여성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다고 하더군요. 대학 선후배 사이로 아들이 후배였고 그때부터 짝사랑을 했었는데 드디어 자기의 첫사랑이자 짝사랑이 이루어졌다며 흥분을 하며 그 여성의 장점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튀기며 일어나려고 하는 저를 붙잡아 가며 연신 그 여성 자랑을 하더군요. 평소 무뚝뚝해서 저와 대화를 많이 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밤새 그 여자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얼굴엔 웃음꽃이 만발한 채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아들의 얼굴을 처음 보는 듯 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좋으냐? 네 어머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저 너무 행복합니다. 과연 어떤 여자이길래 우리 아들 혼을 쏙 빼놓은 건지 저도 너무 궁금했고 만남이 기다려졌습니다. 고급 한식당에서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반할 만큼 어여쁘더군요. 그리고 도도했고 자신감에 차 있었고 똑 부러지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여쁜 외모 뒤에 느껴지는 차가움은 모든 시어머니들이 바라는 살가운 며느리의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의 첫인상은 아름답지만 차가운 서리가 달려있는 장미꽃 같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하지만 뭐 상관 있나요? 요즘 어설프게 시어머니 노릇하려다가 된통 당하는 친구들을 봐왔고 저는 애초에 시어머니 대접을 받을 생각도 그럴 이유도 없었기에 그저 둘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결혼식은 며느리가 주말에도 바쁜 관계로 금요일 저녁에 치렀습니다. 번개불이 콩 구워 먹듯이 치르는 결혼이라고 돌아가면서 친척 어른들께서는 제게 한마디씩 하시더군요. 저 또한 아들이 결혼 날짜를 이야기했을 때 금요일 저녁은 어른들께 예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요즘 전문직에 있거나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의 트렌드예요. 금요일 저녁에 결혼하는 게 그리고 결혼식도 간소화했으니 어른들께 애써 무리해서 오시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못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알아서 섭섭함 갖지 않으시도록 따로 인사드릴게요. 워낙 바쁘게 사는 아이들이니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며 넘어갔고 또한 나중에 따로 인사를 드린다고 했으니 저는 그 말에 안도를 하였습니다. 사람이 난 자리는 금방 티가 난다고 하더니 지금껏 아들과 함께 살다 녀석이 나가니 시원한 마음도 컸으나 허전한 마음이 더 크더군요. 그래서 아들이 대학 때 모아놓은 LP판을 핑계로 연락을 했죠. 처음엔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방해를 할까 싶어 카톡을 남겼습니다. 방에 LP판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냐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일십을 당했죠. 아들은 결혼은 원래도 그러했지만 저에게 더 무뚝뚝해졌습니다. 흔히 아들 가진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아들 키운 보람 없다는 말, 결혼하면 지 색시만 위하고 엄마는 나 몰라라 한다는 그 말, 딴 세상 이야기인 줄 알았건만 바로 제 이야기가 되어버렸더군요. 연락은 둘째치고 제 연락 또한 잘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통화가 되면 며느리와 뭘 하고 있다, 지금 바쁘다, 급한 이야기냐 등등을 물어보며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더군요.
갑자기 세상에 혼자가 되어버린 느낌이었고 엄마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와중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는 글자가 제 핸드폰에 보이는 순간 그간 섭섭한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저 반가웠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아들은 다짜고짜 엄마, 호박죽 잘하시죠? 달지 않게 좀 만드셔서 우리 집에 좀 가지고 와 주시겠어요? 지금 아내가 최근에 일이 많아 무리를 해서 감기가 심하게 걸렸거든요. 결혼 전에 감기 걸리면 항상 장모님이 호박죽을 해주셨다고 예전 연애 때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서프라이즈로 준비해주고 싶으니까 엄마 호박죽 좀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전화해서 며느리 왜 호박죽을 끓여달라니 이놈의 새끼가 지금 지 애미를 몰라보고 지 여자는 중하고 늙은 애미는 호박죽이나 끓이고 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제 손은 저도 모르게 호박속을 박박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 엄마에게 호박죽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 엄마한테나 살갑지 않은 아들이지 지 와이프한테는 그렇지 않은 모양인 것 같으니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요즘 결혼한 남자들 권위적인 모습 보이면 당장 쫓겨나게 되는 요즘 남자들 괜히 여자 앞에서 폼이나 잡다가는 쫓겨나기 십상인데 이놈이 그래도 눈치는 있구나 싶더군요. 또한 호박죽 또한 어디 죽집에서 사는 것하고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하고 어디 비교가 되겠습니까? 맛있게 잘만 먹어준다면야 100번 1000번도 더 만들어줄 수 있지요. 그런데 열심히 호박죽을 만들고 있는데 급하게 끓이다 보니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었는데 호박죽을 저을 때마다 자꾸 팔 안쪽으로 호박죽이 튀어대는 겁니다. 그래도 살짝 화상을 입었네요. 끓이는 중에는 몰랐는데 아들 집에 운전하며 가는 도중 팔 안쪽에 군데군데 벌겋게 물집이 잡혀 있더군요. 상처를 발견하자 따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보니 반가웠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더니 보자마자 호박죽 먼저 챙기더군요. 집에 들어가니 며느리는 잠을 자고 있었고 아들이 잠시 침실로 들어가더니 이윽고 살짝 큰 소리가 나며 며느리가 뛰쳐나오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어쩔 줄 몰라하며 어머님 죄송해요. 전 이 사람이 호박죽을 사가지고 올 것이라 생각했지. 이걸 어머님 직접 만들어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 이걸 어째요? 그리고 그동안 연락 안 드려서 섭섭하셨죠. 제가 결혼식 끝나자마자 유럽으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연락을 못 드렸어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감기에 걸려버리고 너무 죄송해요. 이제 당분간 바쁜 일은 없을 테니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이렇게 아픈 모습 보여드려 죄송해요. 아, 그런데 저 사람도 주책이지. 이거 손도 많이 갈 텐데. 너무 죄송해요. 오랜만에 본 며느리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더군요. 아까 호박죽을 만들면서 짜증을 냈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바로 아들에게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냐고 어머님께 이런 걸 부탁하는 게 말이 되냐고 혼을 내더군요. 내 아들 혼내는 모습을 보니 고소했어요. 그리고 기특하게도 아들놈은 눈치 못 챈 제 팔의 상처를 며느리는 바로 알아보더군요. 혹시 이거 호박죽 만드시다가 데이신 거냐고 어서 병원을 가자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혼이 난 아들놈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한마디를 했어요. 그냥 메디폰 붙이면 되지 뭘 병원까지 가. 자기 몸도 안 좋은데 너무 일어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 호박죽 내가 달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설탕 넣으신 거예요? 아님 올리고당? 아님 꿀? 아, 우리 와이프 음식 달게 안 먹는데? 제가 그렇게 달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건만. 아휴, 자기야, 그래도 엄마가 해오신 거니까 얼른 호박죽 먹고 약 먹고 한숨 자자. 뭐 저딴 게 다 있는지. 그깟 화상 조금 입었다고 병원까지 갈 일도 아니었고 거 좀 달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저 따위로 이야기를 하다니. 호박죽은 좀 달달해야 마시는 법인데 며느리 앞에서 저리 면박을 주니 화가 나더군요. 아마 제 얼굴에서 화가 났다는 게 다 보였었나 봐요. 며느리는 아들의 등짝을 때리곤 저를 보면서 웃으며 또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그래, 이 정도 상처 가지고 뭘 병원까지 가니. 이따 약국 가서 화상연고 하나 사서 바르면 되니. 아가 너도 호박죽 먹어라. 다음에 해다 줄 땐 달게 안 할 테니 이번에만 정성 봐서 먹어주렴. 내가 네 입맛을 몰라서 내 입맛대로 했구나. 며느리는 호박죽을 먹음직스럽게 퍽퍽 퍼먹더니 너무 맛있다고 제게 연신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남편이 부탁을 해도 해오시지 말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사 먹으면 되는 것인데 어머니 고생하시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고 예쁘게도 말을 하더군요.
그 옆에서 칠푼이 같은 아들 녀석은 연시 호박죽 맛을 보며 달다 달아를 중얼거리고 있었고요. 저놈의 새끼가 내 뱃속에서 나온 그놈이 맞나? 헷갈리더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며느리는 첫인상 느낌과는 다르게 살갑고 다정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며느리를 보고 사람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 나이 되어서야 다시 깨닫게 되었죠. 아무튼 호박죽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지네 집에 불러서 제가 뭘 가져다 주면 며느리에게 혼이 날까봐 이번엔 아예 우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최근 손가락에 통증이 있어서 관절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눈치도 없는 아들이 제게 겉절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애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열 손가락이 부러지지 않는 한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만들고 간을 하려는 찰나 제가 액젓을 넣는 순간 아들놈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더군요. 며느리가 젖국을 전혀 못 먹는다고 그걸 넣으면 어쩌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미리 말을 할 것이지 지가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저를 원망을 해대는데 아들 키우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욕이 바로 목구멍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며느리에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었어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만큼 아들놈의 세상은 오로지 며느리를 위해 돌아가는 것 같았고 앞뒤 분가 못하는 그런 똥멍청이가 된 것 같았죠. 그나마 며느리가 분별력이 있는 아이였기에 다행이었지 만일 며느리까지 우리 아들놈같이 천지분가 못하고 푼수 끼는 사람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을 했지요. 이후 아들과 저는 사사건건 부딪히게 됩니다. 이놈이 제가 뭐만 하려고 하면 다 시비를 걸고 반대를 하더군요. 한 번은 동네 친구들과 지방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건강식품을 파는데 관절염에 기똥차다고 하는 소리에 지가 현혹이 되어 값을 지불하려고 했더니 한 20만 원이 모자라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했고 나는 이 약이 꼭 먹고 싶으니 돈 20만 원만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의 아들이 한다는 말이 엄마 그거 다 노인네들 눈속임에서 팔아대는 사기 같은 거예요. 다들 어디 좋다고 하면 득달같이 달려드니까 그 사람들 그거 다 사기 수법이라고요. 그냥 좀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 있는 걸 사드세요. 괜히 그런 거 사시면 돈만 날리는 거라고요. 아 정말 나이 드실수록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처럼 건강한 사람이 어딨다고. 평생 병원문 한번 안 가보신 양반이? 아무튼 저 바쁘니까 끊을게요. 저 그지 깽깽이 같은 놈. 그깟 20만 원 주기 싫어서 하여튼 아들놈 키워봤자 정말 소용이 없더군요. 더럽고 치사해서 앞으로 아들에게 아쉬운 소리는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이 불편하더군요. 침 삼키기도 힘들고 목 부위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는 음식물 삼키기도 힘이 들어지더라고요. 목소리도 자꾸 갈라지는 듯 싶고요. 혹시 목에 뭐가 걸린 건가? 밥 한 숟가락 입에 넣어 꿀꺽 삼켜 보아도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더 힘들어지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소리 들을 것이 뻔하지만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했네요. 그날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아들의 전화를 받더군요. 지금 씻고 있는 중이라고요. 나오면 바로 전화를 드리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오질 않았어요. 섭섭한 마음이 너무 커져서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전화를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거냐고 화를 좀 냈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까 이야기 들었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무슨 일이신데요? 저는 목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놈은 혹시 제가 생선 먹다가 가시 삼킨 거 아니냐고 생뚱맞은 소리를 하더군요. 생선 가시라는 말에 저는 섭섭함이 100배 아니 1000배가 되었답니다. 저는 생선을 먹질 않습니다. 그렇게 지 애미랑 오래 살았으면서 아들을 먹이느라 생선을 구웠던 것이지 저는 한 점 먹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지 엄마가 못 먹는 음식도 모르다니 눈물이 날 정도로 섭섭하더군요. 그래, 별일 아니겠지. 쉬어라.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며느리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서 왔다고 어느 정도 불편하신 거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주책맞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며느리에게 창피하답니다. 며느리는 저를 토닥이며 함께 병원을 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며느리 연신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어요. 자기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어머님께 퉁명스럽게 대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보고 화도 내보는데 아마 모든 아들들이 엄마라는 존재에게 다 그렇지 않을까 싶다고 하더군요. 단지 표현을 안 할 뿐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큰 사람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이 못하는 만큼 본인이 더 잘할 테니 예쁘게 봐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아주는데 따스한 감촉과 함께 이제 내 편이 한 명 더 생겼구나. 이렇게 예쁜 아이가 내 식구가 되었구나 하고 실감이 나더군요. 아들까지 거 뭐 그냥 없는 셈 치자 하고 쿨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섭섭다 생각도 안 할 것이고 네 집 개가 짖나 하고 넘기겠다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니 늙은이가 주책맞게도 행복감이 느껴지더군요. 참 주책맞은 노인네죠. 그런데 그 행복감에 살짝 문제가 오게 됩니다. 제 목에 걸려있던 건 생선가시가 아니라 암덩어리였어요. 저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하게 되었죠. 솔직히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막연한 공포심 외에는 저는 긴장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답니다. 갑상선암은 요즘 너무 흔하게 걸리니까요. 이것저것 부작용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소수일 테고 저는 안심하고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입원을 하는 날 아들과 며느리가 동행을 해주었고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고 별일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 아들은 생전 쓰지 않던 모자를 푹 눌러 쓰고는 아무 말 없이 따라오기만 하더니 거의 수술방에 다다랐을 때 그때서야 한마디를 하더군요. 엄마. 아들의 푹 눌러쓴 모자로 보이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짧은 말 한마디에 많은 것 참축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수술을 잘 끝냈고 정신이 들어 눈을 떴을 때 아들 눈은 퉁퉁 부어있고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깨어나자마자 엄마를 부르며 와라 껴안더군요. 그리고 어릴 적 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 품에서 울던 것처럼 어린 아이처럼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울어대더군요. 다 큰 성인 남자가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어찌나 창피하던지요. 아들은 울면서 연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치는 줄 알았다고. 무사히 수술 잘 맞춰주셔서 고맙다고도 하더군요. 앞으로는 엄마한테 퉁명스럽게 이야기 안 하고 엄마 말도 잘 듣겠다고 기특하게 철이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호되게 이혼을 거론하면서 아들놈 야단을 쳤다는 것을요. 너는 이 세상 혼자 태어났냐고. 너희 엄마한테 하는 꼴 보니 나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엄마한테 하는 꼴도 다 가식 같다고. 엄마란 존재는 신이 하나하나 다 챙겨주기 힘들어 보낸 존재라는데 지금 네가 신께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냐고. 네가 그런 마음 먹어서 결국엔 어머니가 저런 수술을 받은 거 아니냐고. 엄마한테 잘한다고 해서 그거 질투할 여자 아니다. 사실 그럴 시간도 없는 사람이고 네가 못하면 못할수록 내가 더 죄송스러운 마음 가져야 하고 더 신경 써야 하는데 너는 지금 누굴 위해 이리 행동을 하는 것이냐 막 뭐라 했다 합니다. 참 우리 자식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아이들 곁에 있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부모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살아생전 잘 해드릴 걸 이라는 말이잖아요. 물론 자식들이 부모를 위하는 마음 다 알죠. 하지만 이 나이 되어보니 표현을 해주었으면 하고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8년 전 일입니다. 저는 원치 판정을 받았으나 여전히 조심을 하고 있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가고 매일매일 운동도 합니다. 여행을 간다고 하면 아들 녀석이 두둑하게 용돈을 챙겨주어서 참 좋아요. 또한 그 사이 손주가 생겨서 그 녀석 재롱 떠는 모습 보는 것도 솔찬히 재밌더군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저는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으니 그 아이들을 보며 대리만족도 하고 있답니다. 아들 키운 보람 없다는 말 사실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좋은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 말이 달라진답니다. 우리 아들과 똑같은 성격의 며느리가 들어왔더라면 저는 병원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이렇게 글을 못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도 매일이 행복하시기를 그리고 걱정거리 한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보신 분이든 사위를 보신 분이든 훌륭한 인성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 계시기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